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 2학년은 얼마나 달라? 그렇지. 그런 그런 거 있는데 저희는 해커촌들은 이제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야. 네. 한번 저보고 보시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오묘하고 처음 해봤을 때는 뭐 정말 빨래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단순하게 작은 게 아니고 보통 한 200m가 한 도를 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배에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고 그다음에 보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물로 만들 때는 여러 종류를 다 쓰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우리 배가 현장에 나갈 때는 예비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각 사이즈별로 뭐 어떤 종류 얼마, 어떤 종류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다 보면은 어떤 거는 PE, 어떤 거는 PP, 어떤 거는 비닐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다 하시느냐? 선생님은 안 합니다. 필요한 거 사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밑에 업무하는 강의사 갑판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를 다 적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복합우선 같으면 본인이 선주고 본인이 선장이고 본인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일이 만져보고 생각해보라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혼자나 둘, 셋밖에 안 되면 한 명 한 명이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한 물품을 다 구매해가지고 해야 되고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어떤 정도다 뭐에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것들은 안 사고 불필요한 것들은 더 좋은 걸 또 사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정자, 분자, 내한테 적합하지 않은 걸 배제하고 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업종이 왜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연안 복합은 복합이라는 말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절마다 다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철 따라서 이거 했다가 또 이쪽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많이 알고 다 알면 전부가 돼도 많이 해야 되면 이제 서툰 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조금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 할 거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연안도 복합할 거냐 자망할 거냐 통과할 거냐 중합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쪽 본인한테 적합한 쪽으로 이제 바닥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제 연안 복합부터 하는 거는 다양하게 일단은 소개를 하고 선택은 각자가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아까 로프는 하나인데 위에 보니까 쭉으로 3개가 들어가 있죠. 그 쭉이 실려 있으면은 삼합 돼 있죠. 삼합인데 이것조차도 풀면 또 그 안에 몇 개의 꼬임이 들어가 있는 거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품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주문을 낼 때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2합 14라든지 5 곱하기 2 전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내줘야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 메이커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회사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심지어 요즘은 수입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입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써줘야지 그냥 굵은 거 이렇게 해갖고 주문해서는 굵은 게 안 오죠. 굵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몇 합, 그다음에 대일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설계도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제품 생산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가서 싶어서 했던 거고 종류도 보면 이제 다 다르죠. PA부터 해갖고 저 PP까지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복잡한데 우리는 다행히 이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미 현장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써다가 조금 여기에 좀 더 무게가 나갔으면 좋겠다, 좀 더 말랑말랑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에 맞도록 재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들을 알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짬뽕처럼 해갖고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효과가 안 나요. 기존 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서 주로 쓰이는 게 나일론부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P, 비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은 몇 가지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 그동안 써보니까 습기에 강하다, 질기다, 물에 잘 뜬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몇 가지 나중에 그걸 보시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써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이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채로 보면 좀 더 무거운 거 아니면 습기가 좀 덜 차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의 외줄 낚시하고 다른 찌가리 동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라서 지금 했고 뭐 찌가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문어잡이 해초 뜯는 데 쓰는 갈고리라는 뜻도 있고 문어 찌가리라는 말이 문어 낚시에 국한 말이다라고 한 것도 있고 어쨌든 찌가리라고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 설명한 걸 한번 읽어보면 돌 또는 금속 등으로 된 봉에 여러 가지의 철사를 부착하고 철사 끝을 낚시바늘 형태로 구부려서 대상물을 이제 유인까지 해야 되니까 인조 미끼나 반짝이는 비닐 같은 걸로 이제 시선을 끌어서 하고 냄새는 돼지비계를 묶어서 이제 먹이로 주어서 사용한다 해가지고 많이 본 게 지금 이런 거죠. 갈고리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만지다가 한번 찔려봤는데 만만찮게 아픕니다. 이거를 저 뭐고 슬쩍 이렇게 하기는 이거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래 쓰고 닿으면 다시 이거는 비닐이 없잖아요. 이래도 그냥 나오고. 주로 보면은 강원도 예남, 경북 예남 얘는 이제 낚시를 한 100개 정도 해서 해류강에 가로지르면 쓸장을 면허 투성하고 해줄이 흘러가고 간 다음에 부표를 감시해가지고 부표가 안 떠내려가지고 제자리에 있다. 밑에 물었구나 하고 이제 안 돼요. 발견하면 문어가 낚시에 걸린 것으로 보고 판단해서 낚시줄을 걸어 올려가지고 문어를 떼어내고 다시 투성한다. 물에 넣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울릉도 연안에서는 한 사람이 낚시 한 개를 수직으로 내려놓고 물결을 따라 흘러가면서 낚시줄을 약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문어가 걸리면 느낌이 오죠. 그럼 자세를 감아서 올려 잡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동틀물에 붙어 해가지고 5분 4시까지 할 것 같으면 12시간 하는 거죠. 동틀물이 뭐 4시, 5시 정도 될 텐데 거기에서 못 가잖아요. 반복해서 조업한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문어를 잡으면 그 문어를 가격이 10만 받아야 되겠죠. 그게 이거죠, 이거.
손주마다 원하는 깊이가 다 다르고 아, 어항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자기 발색도 다 다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죠. 수심이 다 다르죠. 그때마다 다르면 이제 기계 세팅을 잘 할 수 있으면 되죠. 예,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오징어 체납기도 가능하니까. 예. 게다가 근데 문제는 문어가 상하 운동하는 애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한테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갈고 안 가고가 더 중요한 거지. 상하 운동이 문어 낚시 나가면은 배를 띄워놓고 아예 땅을 끌잖아요. 배로 그러니까 끌고 저기 끌다 보면 이제 문어가 돛을 물거든요. 물 흘러가는 잘 흘러가는 날만 사실은 잘 되고 물 안 흐르는 날은 지갈이 안 나가는데 물이 또 너무 세면 또 낚시 많이 뻗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렇지. 근데 그 속초는 그 낚싯대로 문어 잡는 건 이제 법으로 금지를 시켰대요. 아, 진짜요? 속초시에서 그 지가렛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낚싯대를 나가지고 문어를 잡잖아. 이제는 못하게끔 속초가 동해안에 처음으로 속초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위로 전부 아마 다 주문진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제. 채낚시 안 된다고? 아니, 낚시로 문어를 못 잡는다.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어를 어쩌다 잡는 거는 옛날에 양해를 했는데 아예 문어를 잡으려고 문어 낚시를 써가지고. 문어 낚시를 써가지고 잡는 분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 잡아라는 게 왜냐면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문어가 안 잡혀가지고 얘를 먹는데 그분들이 낚시로 재미삼아 하면서 문어를 그렇게 잡아서는 그거는 지역에 있는 문어 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세요 하고 시의회에 청원을 했어요. 시의회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뉴스에 아니 낚시장으로 그거 얼마 잡는다고 그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그 중국 사시는 분들은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맞아요. 배마다 문어가 날씨기가 되면 저희 오빠도 문어 날씨기가 되면 그 문어 낚시하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배 5명, 6명 나가가지고 세 마리, 4마리씩 잡는다고. 그러면 그게 한 몇 마리요? 주로 키로당 그거. 각초죠. 그뭐 한 마리 잡으면 너무 심하니까 또 잡으려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잡아도 몇 명인데 그렇죠. 보통 3마리씩 그래서 잡고 운 좋게 10kg짜리를 하나 가져오겠어. 근데 그날 원가가 7만 원이 넘어. 70만 원. 그날 내 밀린 거 홈홈 넣으니까 또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속초가 일단 그래 놨어. 못 잡게. 그래서 낚시배 하시는 분이나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죠. 이제 어느 쪽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양쪽 다 상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충분하다면은 뭐 양명이고 주문들도 다 그래 못 찾게 하자라고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낚시배 손님이 그 시즌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저는 수익을 오히려 벌려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낚싯배에서 어업을 다 허가를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생존해가지고 복합운영을 해가지고 저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자만하고 거라고 낚시도 봐요. 하고 예. 낚싯배만 해갖고는 운는 힘들어요. 복합면허 해가지고 자만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로 하잖아. 또 저기 뭐 면세로 하기 때문에 자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어부들 잘 살게 하려면 사실은 낚싯배를 같이 할게 또 허가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안 되니까 사실 낚싯배를 복합으로 안 되니까. 낚싯배 면허를 가진 거는 그건 또 유업에 들어가도록 매주 매주 결국 월급이 한 이렇게. 아, 진짜요? 근데 자막으로 낚시하고 그리고
면허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 북한 네, 북한 면허가 다 그건 있으신 잘 거예요. 모르겠고 어쨌거나 한량이나.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연중 수업이 찌가리 연중 수업 가능하고 강원도, 경북, 연암 7월에서 9월, 12월에서 2월, 울릉도는 2월에서 5월이 그나마 은행이 좀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수심은 100m 내외, 그 다음에 저질이 펄이니까 밑에가 주로 그 진흙 내지는 펄, 모래펄 이런 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수심이 20-30m 내외인 지역, 그 다음에 안반인 부근에서도 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 연안에서는 50에서 100m에서 자간 안반인 곳에서도 한다. 이게 지금 수심에 보면은 펄인 지역, 그 다음에 안반인 지역, 그 다음에 자갈인 지역, 이게 이제 문어가 그 시즌마다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 맞춰가지고 우리도 그 시즌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쯤 되면 찬물이 흐르면 어떻다, 그 다음에 물이 조르고 흘러가지 않을 때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 우리처럼 아무데나 하나놓고 잡히면 잡히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안 되죠. 세월은 모르겠네. 네. 강원도 연안은 대문어, 그러니까 우리 그 큰 문어들, 그 경북 연안에는 참문어, 울릉도에는 양쪽 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얘기고, 어선 크기가 3톤에서 1톤에서 3톤 정도가 1톤, 3톤 정도 되면은 배가 한 10m 이상 되죠. 네. 그래서 한두명이 올라가서 작업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 이렇게 부부끼리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안 봅니다. 싸움이. 예, 서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부부끼리 하면 참 좋아서 좋을 것 같은데, 말하는 것 같지. 아무튼 좀 안 좋아요. 꼭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미끼로는 인조미끼, 그 다음에 돼지비계 이런 것들이 인조미끼죠. 이런 것들 안에다가 냄새나는 것들 넣고 그래가지고 채워가지고 이렇게 냄새 퍼뜨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만져보면 실제로 또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빵 수준이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모양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무게 추 역할하는 것에다가 낚시만 만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무게 추하고 비슷한 형태로 문어가 좋아할 수 있는 그 미끼 형태로 하고, 위에다가 반짝이, 이거 보시면 반짝이는 비닐 같은 거, 이게 일렁일렁하면서 마치 이제 문어에게 눈이 띄도록 반짝반짝하는 것들도 다는 것,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연이나 납 같은 걸로 추를 만들고, 아니면 독이라는 건데, 독이라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무게대로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만들기는 하니까 이게 딱 고정 제품으로 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꼭 이것만 적합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도 만들고 이 정도도 해야 되고 다 사줘야 되는데, 그리 하는 것보다는 저기 나무로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나무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열만 가면 만들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는 저게 그때그때마다 지금 시기에는 좋은데, 저것 자체가 납 중독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납 오염. 지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많이 쓰는 이유는 이거는 개조가 안 되니까요. 네, 이거는 개조가 안 되니까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걸 그대로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한 이게 이제 뜨는 거, 예, 부력체로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줄, 이거 보면은 여기가 PP 직경이 2.3 mm죠. 2.3 mm 되는 줄을 하고 요 길이가 한 27cm 정도.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서 한 40cm 밑에 PP를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두 줄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는 얘기고 무게 조사해 보니까 250에서 한 300 정도 무게를 갖도록 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고요. 요 밑에 낚시 바늘은 써서 스텐이죠. 예, 스텐으로 해가지고 두께가 1.8mm 정도 하는 걸 쓰고 있더라는 얘기죠. 또 다른 쪽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들고 이 줄, 자 보시면은 나일론이죠. 그 다음에 260데니르 짜리, 그 다음에 80합으로 되어 있죠. 80합으로 되어 있으면 두께가 어쨌든 가닥이 80개가 꼬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25m에서 한 30m 만들어주고 반짝이는 비닐 또 하고 30cm 정도 떨어져서 요 둥글게 한 데다가 묶는데 이것이 주로 보면은 무게, 예, 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돼지베개를 넣어서 묶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도록 요거 먹으러 오면 걸리도록 해서 잠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돼지 피개를 쓰다 보니까 저게 이제 나가서 오래되면 부패되고 냄새도 나고 또 저게 그대로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위생적으로도 별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인공미기로 많이 바꿨었는데 그래도 현장에 쓰시는 분들은 돼지 피개가 적어나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그게 충분히 뭘 유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성능은 돼지베개만 못하는 것 같아요. 새우에다가 돼지 기름을 튜브식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가지고 예.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돼지 기름을 써. 근데 요즘에 이쪽에서는 냄새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실리콘을 많이 써요. 실리콘. 네, 실리콘 많이 써요. 촉감 때문에 그 문어가 와가지고 이렇게 네. 만져보는 그것 때문에 문어가 멍청하지가 네, 않거든요. 엄청 문어를 애완으로 어항에서 길러보면 퇴근하는 사람을 반겨준대. 굉장히 힘들다. 사람처럼. 네. 하면 지한테 먹이주고 지한테 친절해 준 사람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반긴대. 그럼 이게 촉각 때문인지 향 때문인지는 경험상으로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논문이나 근데 이렇게 다 걔네가 있어요? 이게 그렇진 않아요. 후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의 바다 안에서는 어. 거의 개만큼 후각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각이 네. 아니 문어가 문어가 그거 어디로 맞지 너? 물 안에 들어 우리가 이 후두부 안에서 물 들어오는 걸로 내가 맞는 건지. 산어가 피 냄새를 핏방울이 그쵸. 한 두 방울만 하면은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온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한 어떤 해양생물들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에 오는지 사람이 바둥바둥하게 되면 물살이 이게 진동이 되잖아요. 그 진동도 느낀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촉발시키는 건지를 굳이 규명할 수 없죠. 복합적으로 냄새도 느껴지고 반응거리는 것도 하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수영할 때 상어가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바둥거리는 이거 자체가 불특정하게 되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 가까이 와가지고 확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들은 깨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깨로 다닐 때 어떻게 그들이 박치기를 안 하고 동시에 돌아가느냐 하는 옆구리의 측선이라고 진동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옆에하고 가까운지 먼지를 바로 느낍니다. 그래갖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느 한 명이 털면 같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옆구리에 이렇게 쭉 우리 저 물고기 보면 옆에 이렇게 선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측선이거든요. 거기에서 센스 해갖고 느낍니다. 만약에 어떤 어부가 오, 예. 똑같은 지갈이 사용하는데 그